안녕하세요. 사연 낭독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가슴 답답한 사연을 시원한 사이다로 뻥 뚫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집 이제 제 집이나 다름없는데 눈치껏 나가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창피하게. 여러분, 제 평생 피땀 흘려번 돈으로 아들놈 명의 아파트를 해줬더니 며느리라는 물건이 들어온 지 반년 만에 저를 짐짝 취급하며 내쫓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영악한 아이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집 말고도 숨겨둔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그 추악한 본성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아들 결혼할 때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명의로 해줬습니다. 어머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요 라며 꼬리를 치던 며느리는 혼인신고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돌변하더군요. 글쎄, 이 며느리가 제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다가도 아들만 없으면 눈빛부터 바뀝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린 반찬 왜 안 드세요? 아, 입맛에 안 맞으시나? 그럼 앞으로 굶으시든가요. 먹다 남은 잔반을 제 앞에 툭 던지며 비웃는 그 표정. 그날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밉상 그 자체였습니다. 집 안에서의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대놓고 페브리즈를 뿌리며 인상을 씁니다. 어디서 자꾸 노인네 냄새가 나네. 어머니, 방에 좀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친구들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라도 만나러 나갈라 치면 어머니, 카드 한도 다 찼으니까 제 카드는 꿈도 꾸지 마세요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정작 본인은 제 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면서 말이죠. 정말 그날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참다 못해 퇴근한 아들놈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야, 너 내 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기나 하니? 그런데 이 아들놈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는 엄마, 그냥 좀 참아. 민정이도 직장 생활하느라 예민해서 그래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에 대고 저는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야, 나를 지켜주지 못한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맡겼겠니? 너도 똑같은 놈이야. 결국 오늘 외출하고 돌아오니 제 짐이 현관복도에 다 나와 있더군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뱉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알아봐 놨으니까 내일 당장 들어가세요. 설마 진짜 이 집에서 버티실 거 아니죠?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나가주마. 하지만 너 오늘 내가 한 집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과연 제가 이대로 순순히 쫓겨났을까요? 아니요, 제 가방 안에는 며느리의 뒤통수를 후려칠 강력한 비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나가는 마당에 이 아파트 지분도 다 아들한테 넘기겠다고 증여 확약서 쓰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요양원비 한 푼도 안 드릴 줄 아세요? 여러분, 복도에 제 짐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려는 며느리의 파렴치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진 게 이 아파트뿐인 줄 알고 기세등등하지만 사이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 며느리는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지분을 100% 넘기라는 강제 증여 서류였죠. 어머니, 어차피 나갈 거 좋게 좋게 가자고요. 나중에 아프면 저희가 병원비라도 보태줄지 알아요? 제가 기가 차서 서류를 집어 던지자 며느리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노인네가 좋게 말할 때 듣지 진짜 길바닥에서 얼어 죽고 싶어요? 라며 제 어깨를 밀치더군요. 정말 밉상 그 자체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인 금시계와 가계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물은 왜 자꾸 끼고 살아요?
집 좁아지게. 어머니 나가면 이런 쓰레기들도 다 소각장에 보낼 거예요. 제 평생의 추억을 쓰레기 취급하는 그 입을 보며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붙잡았죠. 얘야, 내 처가 나한테 이러는 거 보고만 있을 거니? 이 집 내 피땀으로 해준 거잖아. 하지만 아들놈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엄마, 민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요즘은 다 명확하게 하는 게 유행이래. 그냥 도장 찍고 편하게 실버타운 가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아들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맡기겠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저 악마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부동산 등기 권리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주마. 그런데 민정아, 너 내가 이 아파트 말고 신도시 상가 부지랑 땅 가지고 있는 건 몰랐지?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오늘부로 전부 사회에 환원하거나 변호사 선임해서 너희 증여 취소 소송하는 데 쓸 거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제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진짜 다 뺏겠다는 거예요? 저희 망하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응, 소송이야. 어머니, 짐은 왜 싸세요? 제가 아끼는 농담한 거 아시죠? 세상에 신도시 상가라니요. 역시 우리 어머니 능력 자시라니까. 여러분, 재산이 더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 꼬리를 흔드는 며느리를 보니 어떠신가요? 아까 가지만 해도 저를 복도로 내쫓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제 발등에 입이라도 맞출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이미 다 파악했거든요. 며느리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제 짐들을 허겁지겁 다시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깨는 제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돌았었나 봐요. 상가 건물 관리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젊은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무표정하게 바라보자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아양을 떨더군요. 어머니, 저 상가 건물 명의도 아들로 하실 거죠? 그럼 저희가 더 극진히 모실게요. 정말 밉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는 돈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옆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놈도 슬그머니 다가와 거들더군요. 엄마, 민정이가 사과하잖아. 상가 건물 있으면 나중에 손주 교육비 걱정도 없겠네. 우리 잘 지내보자, 응? 아들의 그 비굴한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뼈를 때리는 대사를 날렸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그 큰 재산을 너희한테 맡기겠니? 너는 내 처가 나를 쫓아낼 땐 입국 닫고 있더니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야 아들 노릇하니?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상가 수익의 일부를 줄 용의는 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만행들을 이 종이에 다 적고 서명해.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함이라고 말이야.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어. 그게 나중에 증여 반환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서명을 하더군요.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반성문이라도 쓸게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증여 취소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소장을 꺼내 며느리 면상에 던졌습니다. 자, 이제 이 서류에 내가 직접 인정한 증거까지 합쳐졌네.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희야.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설마 진짜 이럴 거예요? 저희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못을 박았습니다. 응, 소송이야. 응, 태거야. 어머니, 설마 진짜 이럴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애까지 가질 저희를 정말 길바닥으로 내쫓으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모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며느리를 보십시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터뜨려 이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 완벽한 참교육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소장을 받은 며느리는 이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쳐들어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다가도 제가 눈길 하나 주지 않자 금세 표정을 바꾸더군요. 어머니, 이거 다 노망 나서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어머니 정신병원에 쳐넣을 수도 있어요. 본색을 드러내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그 모습에 그날 저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본성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어머니를 병자에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영악함, 정말 밉상 그 자체였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아들놈이 제 발치에 엎드려 울더군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민정이 잘 가르칠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너를 어떻게 믿겠니? 내가 복도에 짐짝처럼 버려질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악마와 함께 침몰할 선원일 뿐이다. 드디어 법정의 날. 며느리는 판사 앞에서도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 저희를 모함하는 것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직접 서명한 부양 의무 위반 인정서와 그동안 녹음해둔 폭언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에 따른 아파트 반환 확정. 아파트 명의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며느리가 실성한 사람처럼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당장 오늘 밤부터 우린 어디서 자라고요? 진짜 우리랑 인연 끊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응, 절연이야. 응, 이혼해. 저는 그 길로 아파트를 처분해 신도시 상가 근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으로 쫓겨나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구독자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무능한 자식과 악독한 며느리를 도려낸 제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이들에게는 이 정도 사이다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낭독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이다 사연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